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설날 특집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요.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되면은 극장 가는 대호황을 이루었죠. 아침에 차례상을 맞이하고 나서 점심때쯤 극장으로 몰려가가지고 그냥 사극 영화도 많고 당시 또 특집 영화 대형 초대형 영화 70mm 영화 막 그냥 명절 때면 영화 한 편씩 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절에. 근데 지금은 워낙 텔레비가 뭐 많고 뭐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이 방 안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명절 특집은 없지만 제가 누굽니까 올드맨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영화 리뷰 한번 해볼게요. 건국 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 전기 다큐멘터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역시 올드맨이라서 뭐 무슨 파, 우파, 좌파, 뭐 쪽파, 대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역사를 몸으로 실제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흔히 1945년생을 갖다가 해방동이라고 그러고요. 1948년생을 건국동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고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건국동이. 자, 제가 1948년 생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1948년까지 3년 동안 미 군정 하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러시아 군정하고요.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잡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우뚝. 제가 48년생이니까 치띠고요. 무자년생이고요. 건국동이에요. 그러니까 76년 동안 대한민국의 순환의 역사를 제 몸으로 다 그대로 다 익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전쟁 6.25 때는 제가 이제 3살 때라서 거의 기억을 못 하고요. 1960년도 뭐 그냥 4.19 또 고이름의 5.16 뭐 이런 거 다 실제 겪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서부터 겪었던 가장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건국전쟁이에요. 감독은 김덕영 감독이고요. 아주 그냥 그 세밀한 역사의 전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짧은 101분짜리 영화거든요. 다큐멘터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역사 그냥 그 자체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그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조목조목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긴 한데 101분 동안 이 설명을 하기란 조금 벅차던가 만족스러운 그런 퍼펙트한 그런 이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지만 요즘에 이승만에 대한 그 참 왜곡된 그 역사관을 가진 좌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고종 황제가 계시던 13년, 12년 때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그 유명한 경치 좋은 신혼부부들의 꿈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대, 2대, 3대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그 험한 한국 민족 사상 가장 큰 비극 6.25를 겪으셨고요. 6.25를 겪는 동안 참 이 바람 앞에 촛불로서 대구하고 부산만 남겨져 있을 때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압록강까지 쳐들어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38선까지 와가지고 6.25 전과 같이 국토가 아직까지도 분단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국하기 전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인생 회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10대, 20대들은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뭐 무슨 그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여기고 있어요. 그 좌파들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학교에서도 교과서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 줄이고 과만 과대 포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도 끝이 없지만 역시 건국의 아버지만은 틀림없어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각 나라 수도에 가장 그 중심 거리에 그 나라 국가를 세운 국부의 사진과 동상 내지는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광화문에는 없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뭐 그 남해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동상만 있을 뿐이지 국부의 동상은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틀에 박힌 성전 영화니 뭐 이랬으면서 섣불리 그렇게 그 치부를 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을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이 영화를 젊은이들 내지는 조금 한국 사회에 관심이 가신 분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 또 청년 학생들이 꼭 봐야 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요, 그 뭐 전교조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그러고 좌파 사상에 너무나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서 그냥 그 과대 포장한 그런 나쁜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6.25 때 한강을 그 다리를 그 비행기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800명이 죽었다는 그런 거짓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실제 죽은 게는 그 다리를 지킨데 지금부터 다리가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은 다리를 못 건너갑니다 하고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30명 내지 50명이 다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00명이 죽었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 사람, 또 이승만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도망갔다. 그거는 글쎄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동두천에서 인민군이 쳐들어오는데 이승만이 그 앞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총을 쏴야 되겠습니까? 후방에서 지도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그 6.25 당시 이승만의 집무실, 사무실을 가본 적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 6.25 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지 실제 마음속으로 한번 겪어봤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풍전등화에 가리고 있던 대한민국을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게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동시에 와가지고 같이 싸우자는 그런 그 참 혁명적인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게 이승만 아닙니까?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 뉴욕 거리에서 영웅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걷는 최초의 외국 수반 그 사람이 이승만이었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뉴욕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길에 나와서 환호를 하고 그 뉴스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보고 살인자라는 참 누명을 씌우고서 한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하와이에서 기어코 돌아가신 그런 비극의 대통령이 됐는데, 물론 4.19 때 그거를 막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또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놨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 체제처럼 그냥 러시아 탱크를 가지고서 그냥 꽉 찢어 눌렀다면은 그런 데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니까 그런 데모가 나오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자는 국민들의 의견이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청와대 경무대 앞에서 경찰관이 쏜 것만 대해서 욕하는데 사회가 어지러운데 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다시 모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을 바탕을 세우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킨 것만은 또 사실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좌파들은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그냥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한 300석 되는 그 용산 CGV에서 6개 관인가 그렇게 그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 13관에서 101분이 돼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막이 싹 올라갈 때요. 박수가 나왔어요. 200명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는 거는 나는 거의 한 50년 만에 겪은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요즘에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가 좋다고 내지는 감동받아가지고 박수 치는 거 봤습니까?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영화관에는 한 300석 되는데 한 200명이 와서 보더라고요. 물론 6개 관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렇긴 하고 또 명절 하루 전이라서 또 뭐 바쁘고 그래서 많이 안 왔겠지만 어쨌든 영화가 그만큼 감동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관에 온 사람들은 대개 다 중장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승만을 겪었던 사람들, 또 이승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또 20, 30대 아주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다가 조각을 거창하게 멋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관은 물론 있지만 공이 100배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 초대 대통령의 그 공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달러에 있잖아요, 달러. 지금도 달러에 있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당 시대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500원짜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나왔었어요. 그 뒤로는 아마 대통령 얼굴이 나온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보기에는 돈에 나왔던가요? 그건 잘 모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돈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나왔었는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는 그 유명한 어떤 영화 비평가가 100분짜리 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니까요. 건국 전쟁이라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시죠?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좌파 정부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모시고 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김구가 25%고 이승만이 75%의 투표를 받았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은 할 만큼 하긴 했지만 이승만만큼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초대 기초를 닦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이승만에 관한 책, 영화, 다큐 많이 봤지만 김구 선생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구 선생도 아까 그 투표에 받은 25%의 공적은 있고 모든 공적은 75%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국을 한 위대한 대통령. 특히 김구 선생은 마지막으로 실수한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김일성이 러시아 군정 체제에서 김구를 모셔가지고 만민 평등 뭐 이래가지고 여러 당에서 그냥 남쪽에서도 와가지고 김일성을 숭배한다는 그런 조건 비슷하게 그냥 겉으로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김구가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거 아시죠? 그건 구체적인 건 아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저는 그 기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압니다. 더군다나 그 1960년대에 북한 영화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세라고 있잖아요, 국세. 고종시대 때 국세를 김일성한테 주는 그런 영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북한 인민공화국이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로서 국세를 이어받는 그런 가짜 영화를 만든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에 아주 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75% 25%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99% 김일성이 돼가지고 됐어요. 그것만큼 그 국민들의 의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강제로 그냥 투표가 뭐였습니까? 그냥 보여주면서 그냥 김일성으로만 통일시키는 그런 나쁜 대통령. 그 체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네, 저는 이 해방동의가 아니라 건국동의라고 그랬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교실 앞쪽에 교탁 위에다가 반공, 반첩, 방일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걸 커다랗게 써놨고, 반공, 방첩, 방일. 그러니까 일본까지도 우리가 반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참 일본을 미워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일본이 혹시 쳐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시 또 일본과 싸우겠다는 그런 그 고를 내세웠던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그 당시 우리는 그 세 번째 선거까지 제가 이제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그 이승만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이기붕 선생님은 우리 부통령, 민주사회 이룩하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를 우리 학교 국민학교 그 선생님이 그거를 작곡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또 4.19가 나자마자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못 있고 저기 산골 시골 공전이라는 곳으로다가 전근 가가지고 그냥 외톨이로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신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 어쨌든 건국전쟁 영화 괜찮습니다. 사실을 몰랐던 사람 또 사실을 왜곡되게 알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박수치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스스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리고 또 중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애국에 관한 그만큼 고생하는 참 인간성 있는 대통령을 만났다는 영상으로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참 센치해서 그런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괜찮은 영화에서 김덕영 감독 영화 건국전쟁 꼭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리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